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,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간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저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, 부모라는 이유로,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할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지나친 간섭이 되어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받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에게 서운해지기도 합니다. 결국 서로에게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.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자녀가 취직시험을 보든 말든 결혼을 하든 말든 자식이 20살이 넘었으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자식에게 좋은 겁니다. 애정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세상을 무관심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어머니가 아닙니다.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말의 의미는 비록 그 대상이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라도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지나치게 간섭해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. 이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. 애정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 상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. 만약 누군가가 답답한 마음에 찾아와 제게 도움을 요청할 때 상황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조언을 한다면서 묻지도 않은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상대는 당연히 싫어하는 것입니다. 일방적으로 조언해 놓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애정이 없는 것이고 무관심입니다. 저걸 그냥 둬야 하나 고쳐줘야 하나라는 생각은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상대에게 간섭하고 싶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. 도와주고 싶지만 상대가 어떻게든 혼자 해보겠다고 할 때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.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그의 관심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욕구를 조금 절제하고 지켜봐야 합니다. 상대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를 기다리거나 상대의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관심이고 애정의 표현인 겁니다.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. 그러나 남들을 도울 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상대를 내 기분대로 불쌍하다고 판단해서 동정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. 불쌍한 사람을 보고 받지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한탄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. 도움이 필요하면 다만 도울 뿐이고 도울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겁니다.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거나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한 도움의 목적이 아닌 자칫 자기 것이나 욕심으로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.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더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잘 살펴보면 내 개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따라서 남을 돕고자 할 때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들려주는 가벼운 마음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. 쓸데없이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 나의 일거리만 많아지고 그것이 부모된 형제든 자식이든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. 누군가를 돕다가 지쳤다는 건 자기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간섭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.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도 굳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능력껏 도와주면 됩니다. 그때 비로소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인생도 한가해지는 겁니다. 인간인 이상 끝없이 소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.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행복의 욕망에 불이를 두고 있는 한 쏟아부은
모든 노력이 결국은 불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기막힌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. 나는 좋은데 상대는 손해인 것은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듯이 이 좋음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상대한테는 좋은데 내가 희생하면 내가 오래 참지 못합니다. 따라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만이 이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.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슬프지만 우리는 현실의 불평등 또한 인정해야만 합니다. 현실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획일화된 평등만을 주장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닌 이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현실에 발을 못 붙이게 되고 반대로 현실의 불평등만을 지위로 삼아 미래 평등을 지향하는 노력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 인생과 세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내 두 발은 비록 불평등한 현실일지라도 늘 그곳을 딛고 있어야 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평등의 세계를 향해야 합니다. 뭐라 해도 가장 최우선은 나 자신입니다.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인 겁니다. 그런 다음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할 때 그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.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슨 일을 하든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일이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. 그래야 결과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성공하면 성공해서 좋고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일하는 동안 즐거웠으니 그 또한 괜찮은 것입니다. 성공을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.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. 세상에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을 이타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평가하지만 남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 심리가 생기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. 따라서 기생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너를 돕는 것이 나한테 좋다는 마음가짐입니다.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. 첫째,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서 배부르게 하고, 둘째, 병든 이에게 약을 줘서 치료하고, 셋째, 가난하고 외로운 자를 돕고 위로하여야 한다.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괴로움에 빠질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.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. 한 명을 도울 수 있으면 한 명을 돕고 두 명을 도울 수 있으면 두 명을 도우면 됩니다.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자기 능력껏 하면 되는 겁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